2026년 국민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모르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 60대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민연금 상식이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내년부터는 9.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년 0.5%씩 계속 올라가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은 27만 원을 내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28만 5천 원을 내셔야 합니다. 2033년이 되면 거의 45만 원 가까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나누어 내니까 부담이 덜하지만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받는 연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경사항이 내년부터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낸 보험료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되고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만 새로운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줬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해줍니다. 둘째는 18개월, 셋째도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한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극단적으로 자녀가 10명이라면 180개월, 즉 15년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납니다. 2008년 이후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라면 모두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12개월만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8개월 전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다면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당 7.2%씩 최대 36%까지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받으면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고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평균 수명보다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이상 사실 가능성이 높고 건강하시다면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조기 수령자가 70만 원씩 20년간 받는 금액과 연기 수령자가 136만 원씩 10년간 받는 금액이 비슷합니다. 80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사신다면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개시 후 5년간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309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5년간 연기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기한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둔 5, 60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금 세대가 연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바로 받으시면 되고 여유가 있다면 IRP 통장에서 계속 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개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최소한 10,000원이라도 인출하셔야 합니다. 1년에 10,000원씩만 인출해도 연차로 인정되어 10년 차까지는 세율의 30%를 할인받고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익이 잘 나는 연금은 늦춰 받으시고 수익이 안 나는 연금은 빨리 받으세요. 최저보증이율이 높거나 수익률이 좋은 연금 상품은 계속 놔두면서 불리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가 낮거나 손실이 나는 상품은 빨리 연금으로 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나쁜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수익 나는 것을 팔고 손실 나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70대 초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너무 일찍 가입하면 연금액이 낮아지고 너무 늦게 가입하면 받을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고 한번 정해지면 평생 그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시세 5억대 아파트, 지방은 3, 4억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26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도 2025년 기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통장 잔액과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행위,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로 있으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도 복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원을 다 받지만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받아서 합쳐도 54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는 두 명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하시면 5년간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격이 되면 국가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국가가 기금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운용사들과의 갈등도 있고 실제 실행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일시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통장으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빼도 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연금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를 위해서는 ETF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금처럼 20년, 30년을 굴려야 하는 장기 자산은 우량한 펀드나 TDF에 넣어두고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연금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거나 투자 금액을 정률로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이유는 소득의 9%를 정률로 내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자동으로 납부액도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핸드폰 조작도 어려워집니다. 노후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준비해서 노후에는 안정적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종신연금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026년 변화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올라가고 받는 연금액도 조금 올라갑니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 6개월에서 18개월 확대. 이런 변화들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